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3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충년 김요월 임술일이 되겠고 일지는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니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어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스잎,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묻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 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혈과 한혈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 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월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일간 임수가 되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했죠. 물론 양수죠. 양에 해당되는 수가 되는 것이고, 바다 같은 개념, 강, 호수 같은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했고요. 이 큰 물은 왕해지게 되면, 신왕해지게 되면 특징이 뭐가 있다?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수일간은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 조후도 하지만 병화가 있으면 무토를 도와주는 것도 된다. 왜냐하면 임수가 왕해서 무토를 쓸 때는 무토가 약하거든요. 이때 재성으로서 무토를 도와주고, 수가 왕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는 무토도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금 임수일간이 신약할 수도 있죠. 이때는 아무리 큰 양수인 임수라 하더라도 물이
고갈될 수 있다. 화가왕한테 임수일간이 약하게 되면 물이 증발돼서 또 약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임수의 근원이라고 하죠.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는 인성인 금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줘야지만 임수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죠. 묘월은 경칩이 되면서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오게 되고 인묘진 동방으로서 목이 굉장히 왕한 시절이 됩니다. 인월은 목의 임간지가 되고 지금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가장 목이 왕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묘월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돼서 왕하지만 수는 인월에 여기가 사지가 되죠. 죽을 사자 사지. 굉장히 임술관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 요거 우스갯소리로 하면 봄에 고로쇠 나무 고로쇠 수액을 채취를 하잖아요. 이때 고로쇠 수액을 봄에 채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묘월에 목이 왕하다 보니까,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물을 그만큼 빨아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그러한 힘이 왕한 거죠. 반대로 인묘월의 물의 입장에서, 수의 입장에서는 목이 왕하면 나의 기운이 뺏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임수는 일간은 약하고 상관인 목이 굉장히 왕해서 얘가 자꾸 고갈되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도와줘야 되고 얘는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금이 있어서 신금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목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경금이 있어도 되고 신금이 있어도 됩니다만, 이제 경금이 있으면 자꾸 경금이 묘중을목에 을목하고 자꾸 정을 주기 때문에 경금이 임수를 생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목을 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경금보다는 신금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너무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경금이든 신금이든 일단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금이 있게 되면은 임수, 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 있게 되면 임수를 생하고 또 금은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준다. 목을 억제시켜준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이 목이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을 있게 되면은 뭐다?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죠. 일간을 생해주고 왕한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이제 이 임수 자체가 왕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원론적으로 무토를 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묘월에 임수가 태어났다.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 근데 예를 들면은 금이 아니고 같은 비견 겁재를 얻게 되면은 이것도 물론 이제 임수든 개수든 일간 약하게 되면 내 형제 자매가 나를 도와주는 것과 같지만은 이 비견겁제는 나를 생해주지만 목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목을 다시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식신상관이 원령일 때는 일간의 특성상 임수는 이렇게 인성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설명할 때 경금신금은 약할 때는 비견겁제가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임수는 일간 특성상 이렇게 식상이 왕할 때는 같은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인 금을 얻어서 일간을 생하고 목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일간이 생왕해지게 되면 충분한 성질을 드러날 것이니 이때는 무토를 치용할 수 있는데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면밀히 살펴서 용신을 어떻게 치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두 번째로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살펴보시고, 세 번째로는 격국과 용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구성, 사주의 틀을 보는 것으로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용신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바로 사주 명리학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왕상휴수라고도 하고요.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5가지 오행, 목화 토금수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일간의 왕쇠가 되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고 한 나라의 임금과 같기 때문에 이 일간 자체가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야지, 즉 일간이 좀 튼튼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 저력이 있는 것임에 반해서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왕쇠를 봤는데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재성, 관성, 식상 등을 용신으로 치용할 수가 있겠고, 일간이 약하면 인성 또는 비견, 겁재를 용신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왕한 것은 관성으로서 통제시켜주고 약한 것은 인성 또는 비견, 겁재로서 부조해 준다라고 해서 억부용신법이 있고요. 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 이 한난조습 또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절한 기후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열의 중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열에서 나오는 용신 치용법이 바로 조후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에는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가 대략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이 양대 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격국과 용신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묘목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수와 목의 관계는 수생목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간인 임수인 내가 생하는 것이고 아생자라고 표현하면서, 이거는 바로 식상이 되겠습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자식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을 식상으로 보기도 하고, 참고로 남자는 자식을 관성으로 본다라고 하는 점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식상은 내가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아랫사람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나의 부하 직원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창작물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죠. 창작물, 나의 언행과도 같은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념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겉으로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도 왕하고 식상이 왕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총명달사라고 해서 굉장히 머리가 총명하고 시리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총명한 머리가 대체적으로 또 식신격이나 상관격이 많은 것도 그러한 이유가 되는데,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상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이때는 설기태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비의 조력을 얻어서 일간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라고 하는 것 다시 2가지로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수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상관격이 된다. 근데 이거는 묘월은 목왕절임에 반해서 수는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지가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상관
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짜가 붙었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간이 임수이고 상관이 목이기 때문에 수목, 진, 상관, 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한 사주 구조가 된다.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 인성이 좋을지 비견이 좋을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금을 얻게 되면 금은 금생수에서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금은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목이 일간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금을 얻게 되면 일신이익의 이로움을 잊게 된다. 일거양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인성이 아니라 비견겁제인 수를 얻게 되면 수는 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다시 수생목해서 목을 생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신격 상관격이 돼서 설기태과한 경우에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나 진상관격들은 인성을 얻어서 상관, 폐인 또는 상관, 폐인 격이 돼서 상관, 폐인 격이 되어야지만 사주가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묘월의 임수는 비견겁제도 좋을 것이지만은 인성을 얻어서 일간을 돕고 왕한 목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지로 해자수 등이 있어서 일간 임수가 뿌리를 튼튼하게 얻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묘월의 임수가 금의 생주를 얻고 또 금수가 많아져서 일간 임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때는 묘월이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제방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임수가 충분하게 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토를 치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참작해서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수가 많아서 한습해지면 병화로서 조후할 필요성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연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 천간에 있습니다. 이 을목은 묘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관격, 원한적인 수목진상관격이 된다. 수목진상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일간의 기운이 더욱더 설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 일지에서 술토를 봤습니다. 술토는 같은 토라 하더라도 진토와는 다릅니다.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진을 보게 되면 통근을 할 수 있지만 술토는 그야말로 메마른 땅이 되겠으나 묘술, 못되지 묘술 합도되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건조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월간에 기토 정관이 투출되어 있죠. 이 기토는 임수를 극한다, 기토 타김이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임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수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비견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 약한데 기토는 더욱더 임수를 탁하게 만들 것인데, 그나마 이제 을목에 요거를 제해준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일간 임수가 약하면 극설교집이 될 뿐이다. 저것도 되지 않는다. 본시 이렇게 관을 제하거나 살을 제할 때는 식상을 쓰게 되는데, 그 식상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간이 뿌리가 너무 없게 되면은 관살도 식상도 내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극설교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지의 축토, 물론 축토가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한다 하더라도 전체 3주만 놓고 볼 때 진짜 간신히, 아주 조금 축에 간신히 발가락 하나 담그고 있는 것 빼고는 다 상관에다가 관살이기 때문에 일간 임수가 마음들 곳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생시에서라도 반드시 일간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다 나를 공격하는 글자들밖에 없죠. 관살도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관인 목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된다? 극설교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축중에 간신히 통근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관살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생시에서 경자시를 얻게 되면은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봤을 때 저건 양인이고 임수가 저기다 통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에 투출되어 있고 이 경금은 목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죠. 토의 기운을 설해서 토생금하고 그 경금이 임수를 다시 생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금은 술에 통근할 수 있고요. 당연히 경금은 축에도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토의 관살의 기운을 설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중에서는 경자시는 나쁘지 않고요. 경자시만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신해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금이 임수가 해수를 보게 되면 저거는 녹이 됩니다. 시 있기 때문에 저걸 기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신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신금은 술중에 있는 신금, 축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이 신금도 임수를 생해주고 목을 억제시켜주고 관성을 설해서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는 뭐 좋고 나쁘고 사주 전체적인 틀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일단은 경자시라든가 또는 신해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 또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축시, 이것도 결국은 신금이 있다 손치더라도 역시나 토죠. 이것도 다 토. 이 축토 두 개의 임수 신금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약 사주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경술시는 이거는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관칠살 술토를 받기 때문에 단지 이 경금의 생을 받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신시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게 되면 축에 뿌리를 뒀던 임수가 신을 얻었습니다만은, 자, 토가 너무 많아서 특히나 이 무토가 임수를 극하고 있죠. 이 무토는 술축에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약한 임수가 이 왕사를 감당하기 어렵다. 만약에 무신시가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무인대운, 정축대운을 어떻게 넘어갈까? 그 다음에 무인 정축을 넘어갔다 하더라도 또 한 번에 갑술대운이라고 하는 또 고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신시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중에서는 그냥 가장 안정적으로 선택한다고 하면 경자시 또는 신해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나머지 생시들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가 없습니다. 이민시 같은 경우도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임수 두 개, 일간 임수나 시간에 있는 임수나 뿌리가 없는 거 매한 가지고요. 계묘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는 진술충이 돼서 좋지 않을 것이고, 을사병을 정리, 가뜩이나 일간 임수가 뿌리가 없는데 화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임수가 말라서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보면 경자 신해시가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